2016년 7월 지중해 한가운데 자리 잡은 아름다운 몰타 섬에 불볕 더위가 덮쳤습니다.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해변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관광객들은 파도 사이에서 시원한 바닷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과 경찰에게는 이것이 결코 휴양지에서의 여유로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시신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독일 출신의 한 10대 소년의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고들과 별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독일의 법의학자들이 부검을 진행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의 무게는 고작 16kg에 불과했는데 모든 내장기관, 심지어 심장과 뇌까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평범했던 사건은 순식간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변했습니다. 건장하고 키 큰 청년이 사망 후 단 16kg으로 돌아올 리는 만무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왕국에서 모든 내장이 사라진 청년의 미스터리 사건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그리고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앞으로의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피해자는 독일 올덴부르크에서 1998년 8월 20일에 태어난 마이 맨스트루얼 마이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누나 마리아 마이와 함께 자랐으며 특히 아버지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아버지 벤은 젊은 시절부터 항해에 열정을 가진 보석 세공사로 마이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이가 5살 때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요트로 세계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두 부자는 함께 많은 곳을 다녔고 벤은 아들에게 세상 밖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그 때문인지 마이는 늘 새로운 모험을 갈망하며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스케이트보드, 체조, 스쿠버 다이빙을 즐겼지만 등산과 산악 자전거 타기가 그의 가장 큰 취미였습니다. 마이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브레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의 사생활도 순조로웠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고 좋은 친구들도 많았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항상 화목했습니다. 2016년 7월 마이는 처음으로 부모님 없이 여행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그의 여자친구는 몰타에서 언어 코스를 수강 중이었습니다. 마이는 그녀를 방문하면서 이 아름다운 섬을 탐험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는 몰타로 날아갔고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몰타는 남유럽에 위치한 섬나라로 면적은 316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50만 명입니다. 몰타 영토에 속한 섬 중 몰타, 고조, 코미노, 3개의 큰 섬에만 사람이 거주하며 나머지는 모두 무인도입니다. 고대 시대의 몰타는 로마 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장례 전통에 따르면 사망자를 살아있는 사람들의 거주지 근처에 매장하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성 플러스 지하 묘지는 당시 가장 중요한 집단 매장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성 플러스 지하 묘지는 총 30개의 지하 공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몰타 사람들은 복잡한 터널 시스템을 추가로 파냈고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길과 분기점들이 생겨났습니다. 시신을 주거지에서 이곳으로 옮기기 위해 몰타 전역에는 이 지하 묘지와 관련된 신비로운 이야기와 귀신에 대한 소문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고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교수들이 이 복잡한 터널 시스템에서 미스터리하게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왕국이라는 이름이 생겨났고 이는 몰타 관광산업의 매력적이고 독특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7월 17일 마이의 여자친구는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마이는 섬을 더 탐험하기 위해 5일 더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몰타는 독일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따뜻한 햇살, 해변, 백사장,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기기 위해 멀리 날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이처럼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들에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섬에 숨겨진 구석구석,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성플러스 지하 묘지 근처의 딩글리 절벽이 바로 그런 곳 중 하나였습니다. 몰타 해안에 자리 잡은 이 웅장한 절벽은 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해발 253m에 달합니다. 그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숨이 멎을 듯한 장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이는 이 풍경을 꼭 보고 싶어 했습니다. 7월 18일, 마이는 산악 자전거를 빌려 출발하기 직전 여자친구에게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에서 그는 설렘과 기대감을 드러내며 절벽을 정복한 뒤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음성 메시지가 마이의 생존을 알리는 마지막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까지 17살 소년에게서 연락이 없자 여자친구와 가족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이가 힘든 자전거 여행 후 지쳐 잠들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이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들은 마이가 전화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는 거의 성인이었고 몇몇 모험을 계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화 신호가 닿지 않는 먼 곳으로 갔을 수도 있고 가족이 걱정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불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마이가 7월 22일 예정대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 가족과 재회하기를 바랐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이의 비행기 좌석은 비어 있었고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독일 공항에서 마이의 가족은 그를 헛되이 기다렸습니다. 이때 그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몰타에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실종된 독일 청년을 찾는 데 동참했습니다. 마이의 아버지 벤도 즉시 몰타로 날아가 직접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간 곳 중 하나는 마이가 실종 당일 여자친구에게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던 딩글리 절벽이었습니다. 이 험준한 절벽은 넓은 지역에 걸쳐 펼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방향을 잃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빽빽한 덤불과 대부분의 절벽을 따라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있어 아래 상황을 관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규모 구조대를 동원했음에도 며칠 동안 마이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7월 26일 오전 10시경 마침내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이는 절벽 꼭대기에서 약 30m 아래 바위 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작은 들판 몇 개와 말이 메터링크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시신이 바위턱 아래에 있어 위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색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곧이어 마이의 자전거도 몇 미터 떨어진 덤불에 걸린 채 발견되었고 조금 더 멀리에는 그의 선글라스와 신발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의 결론. 수사관들에게 이 사건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17살 소년은 오솔길에서 벗어나 자전거와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등이 두 곳에서 부러진 것도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듯했습니다. 적어도 수사관들은 마이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사건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단순했을까요? 이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가장 명백한 점부터 시작해봅시다. 마이의 시신은 위에서 볼 수 없는 바위 턱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떨어져서 그 아래에 깔끔하게 누워있을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마이가 30m 높이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뒤 그 아래로 기어 들어가 사망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높이에서 떨어진 후에도 의식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마이의 자전거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뒷바퀴 타이어가 펑크난 것 외에는 약간의 흠집만 있었을 뿐입니다. 산악 자전거가 덤불에 의해 낙하 충격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수사관들은 30m 높이에서 떨어졌다면 흠집 몇 개로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몰타에서 부검이 끝난 후 마이의 시신은 독일로 옮겨져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독일 법의학자들은 즉시 시신이 비정상적으로 가볍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마이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시신 무게가 고작 16kg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해부 결과 그들은 답을 찾았습니다. 마이의 거의 모든 내장 기관이 사라졌습니다. 심장, 폐, 간, 췌장, 한쪽 신장, 부신, 방광, 전립선, 위, 소장, 그리고 심지어 뇌까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독일 수사관들은 즉시 몰타 측에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터무니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장은 쥐가 먹었을 것이고 뇌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녹아버렸을 겁니다. 독일 의료 전문가들은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이의 몸에는 물린 흔적이 전혀 없었고 뇌가 일부 분해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쉽게 완전히 사라질 리는 없었습니다. 사망 원인 불명. 내장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사망 원인을 확정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알아챈 것은 마이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몰타 동료들이 처음 제공한 정보와 달리 마이의 등이 부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마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이가 추락했을 가능성은 외부 상처가 없다는 점에서 거의 배제되었지만 살인이나 제3자의 개입에 대한 단서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이의 가족과 독일 당국은 이 17살 소년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의심했습니다. 마이의 배낭에는 600유로 이상의 현금, 휴대전화, 그리고 고프로 카메라가 들어있었지만 모두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혹을 더욱 키웠는데 호텔 감시 카메라를 통해 마이가 여행해 이 물건들을 분명히 가지고 갔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이의 잃어버린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IMEI 번호를 사용해 전화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시점과 장소를 추적하면 마이가 도움을 요청하려 했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후 올덴부르크 검찰청은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몰타 당국은 협조적이지 않았고 이미 오래전에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못해 조사 파일을 독일 동료들에게 넘겼습니다. 독일 수사관들은 곧바로 중요한 정보가 많이 누락되어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시신이나 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이 없었고 최종 보고서도 단 한 페이지에 불과했으며 현지 의사들조차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은 내장기관이 동물에게 먹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단서 부족으로 인해 수사는 곧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의 아버지 벤은 아들의 사건을 밝히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정보에 대해 10,000유로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마이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가설이 제기되었지만 대부분은 쉽게 반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추측을 피하기 위해 몇 가지 가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내장기관의 실종에 관해 많은 사람들은 마이가 장기 밀매범들에게 살해당했고 그의 내장이 도난당에 판매되었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이 가설은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장기 이식을 위해서는 기증자가 뇌사 상태여야 하며 내장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산소 공급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의료 장비 없이 멀리 떨어진 절벽에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내장을 꺼내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보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여러 기관이 한꺼번에 제거된 것은 이식이나 판매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시신에서 사망 원인을 확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의 부검 결과는 작은 찰과상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는 장기 밀매 가설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가설은 운전자가 마이를 보지 못하고 치였고 마이가 좁은 길에서 튕겨져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뒷바퀴 타이어가 펑크난 것은 차와의 충돌 때문이고 운전자는 사고 후 겁에 질려 현장을 떠났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도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마이는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는데 이는 자동차 사고나 30m 높이에서 떨어진 후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부상입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마이가 바위 턱 아래로 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가설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자살 가설도 여러 번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마이의 내장이 사라졌을까요? 게다가 친구와 가족은 마이가 그런 의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이의 아버지 벤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자신만의 가설을 세웠고 이는 터무니없지 않게 들립니다. 마이가 실종된 날은 여름철 극도로 더운 날이었고 태양이 자결했으며 절벽 위에는 햇볕을 피할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나무 그늘이 없었습니다. 벤은 아들이 발을 식히기 위해 신발을 벗었다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더워서 마이는 절벽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 지름길로 가기 위해 등반을 시도했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와 함께 오르려 했지만 더위와 피로로 지쳐 자전거를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마이는 열사병과 탈수에 시달렸고 햇볕을 피하려고 바위 틈에 누웠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움을 요청하려 전화를 걸려 했지만 신호가 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이는 열사병과 탈수로 바위턱 아래에서 사망했을 것입니다. 그의 물건은 사망 후 도난당했을 수 있습니다. 그 장소는 흔히 묘사되는 것처럼 외딴 곳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근처에 몇 개의 들판이 있었습니다. 벤은 현장에 갔을 때 최근에 깎은 풀이며 수확된 양파 몇 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는 근처 농부에게 접근했는데 그 농부가 매우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벤은 이를 경찰에 보고했지만 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현금, 휴대전화, 값비싼 카메라는 어려운 농부들에게 매력적인 전리품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주목받는 것을 피하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만큼 매력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른 관광객이나 누군가가 이 물건들을 훔쳤을 수도 있고 마이가 그 전에 어딘가에 떨어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운 사람은 시신을 보지 못하고 단지 물건을 주워 기뻤을 수도 있습니다. 벤 씨는 여러 차례 몰타를 방문하며 아들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는 진실이 결국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결코 멈추지 않았고 실제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몰타의 한 판사가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나 중요한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이 증언의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마이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이제 자신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가설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8일 그는 마이가 그날 혼자가 아니었다고 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벤 씨에 따르면 적어도 한 명 이상이 마이와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물론 사건에 흥미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며 우리가 방금 제안한 합리적인 가설을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추가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 맨스트루얼, 마이 맨스트루얼 마이가 몰타의 성플러스 지하 묘지 근처 절벽에서 미스터리하게 사망한 지 9년이 지났지만 몰타는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은 자국의 모험을 사랑하는 10대가 어떻게 무시무시하게도 단 16kg의 상태로 돌아왔는지
설명할 수 없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가족과 여자친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몰타 당국은 섬의 관광 수입에 영향을 미칠까봐 항상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명의 10대가 이곳에 와서 목숨을 잃고 내장 한 조각 없이 모호한 조사 보고서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관광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보를 종합해 보아도 우리는 아직 27세 소년의 죽음에 대해 상상하거나 확실한 가설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론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이 사건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계속 함께 따라가 주세요. 이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로 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